흡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도계인데요. 온도계를 이렇게 줄을 안쪽으로 넣어놓고 끝자락, 중간 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5개 정도 넣어놓고 온도 측정을 합니다. 자, 온도계를 왜 여러 개 하냐면요. 얘네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온도계가.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나 봐요. 2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고 저는 이거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품의 온도계는 그렇지 않느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온도계를 여러 가지 사가지고 본 견해로는 그나마 이건 줄이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밖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이용하고 또 가성비도 좋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한 장 깔았습니다. 얇은 비닐을 한 장 깔고 안에서 냉기를 조금 흡수를 덜 오게 하기 위해서 깔았어요. 그리고 습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습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한 장 깔고 이거를 치맛자락처럼 길게 덮는 거를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짧은 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덮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통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통기를 위해서 이렇게 짧은 거를 사용했어요. 양쪽 옆면으로 통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고, 이 일라이트 부직포라는 거는 통기가 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1도 정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름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발중이거나 간신품 정도를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3개월 있다가 제가 지금은 싹을 안 틔우니까 싹을 틔운 이후에 3개월 정도 있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그 뿌리 돌리는 거에 대한 뱅뱅 돌린 거에 대한 것을 해소가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영상 찍었던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만주 여기 10만주 30만주 만드는 그런 뿌리도 이렇게 장수 두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원래 몇십 년 묵은 장수 두릅 뿌리 한 뿌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또 잔뿌리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버리지 않고 다 심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일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두릅나무를 터리묘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릅나무가 나이가 해본 바로는 터리묘가 심각한 저기 몸살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 영상은 다 털어가지고 심길래 저도 관수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고, 보면 상토가 다 말라있죠? 겉표면이 말랐다고 해서 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겉표면이 말랐어도 이렇게 파면 요 속에 젖어 있어요. 이렇게 요 뿌리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이 안쪽에 이 밑에까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물 주는 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까지 뿌리가 있는 부분까지 항상 마르는 거를 예측을 해서 과습되지 않게, 물에 과습되지 않게 그냥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말라 있고 어떤 거는 젖어 있고 어떤 거는 촉촉하고 이래요. 이게 제가 상토를 새로 사서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상토를 쓰니까 상토가 한 1년 되니 어떤 상토는 좀 수분이 바짝 마르고 어떤 상토는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고, 상토 원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상토를 미리 많이 사서 구입해 놓고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말라있는 거 안쪽에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촉촉합니다. 안쪽에.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젖어 있는 거는 물을 안 주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마른 거 위주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수를 해줍니다. 다 같이 안 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물을 이렇게 관수하는 방식으로 저는 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마른 거는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젖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심어놨어요. 싹을 틔워서 터리묘를 해보려고. 일본 영상에서 터리묘를 했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눈이 있는 애도 이렇게 촉을 이렇게 움직일 듯 말 듯 하면서 가만히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무게 없습니다. 물을 많이 안 줬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화분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큰 거에다가 심어서 뿌리 돌림 현상이 최대한 적게. 왜냐하면 저처럼
5월, 6월에 심어가지고 아예 망치느니 조금 여유 있는 포트에다 심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재배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겉에 겉닦지 말라 했죠. 초보자님들이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이렇게 하면 물 없는지 알고 물 줍니다. 근데 절대로 물 주면 안 돼요. 요렇게 보면 촉촉합니다. 요 아랫부분까지 항상 예상해가지고 요 위에가 이렇게 바짝 말랐다고 해서 물 주면 과습이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트묘를 저는 또 버젓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 포트묘를 출하시키면 저희도 식재를 하잖아요. 잔여량에 대해서. 수령이 된 묘목을 캐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두릅도 그렇고 엄나무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좁은 포트묘에다가 종군을 넣어서 싹을 돋아가지고 본잎이 2장에서 3장 되면은 또 양분을 좀 주고 4장, 5장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규격이 되면 출하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뿌리는 약간 세근이 돌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완성을 해요. 그런데 세근이 돌아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포트에 고객님들은 포트에 뿌리가 많이 돌아있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두릅 같은 경우는요. 두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두릅도 포트에서 이렇게 좁다란 트레이 포트나 아니면 적은 포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안에서 뿌리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노지에 옮겨서 심잖아요. 그러면 1년 키운 다음에 캐보면 이 뿌리가 여기 안에서 돌아가지고 뿌리 발육 상태, 뿌리가 그냥 노지에다가 바로 심었을 경우하고 포트모를 심었을 경우하고 뿌리 양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트묘의 발육 상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두릅 포트묘나 엄나무 포트는 다른 고추모종이나 이런 것처럼 뿌리를 자르거나 터리묘를 해가지고 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완전히 100% 죽는 건 아니지만 1달에서 2달 정도 굉장히 심한 몸살을 합니다. 털어버리면 고사고 확률도 많이 생겨요. 다른 그 작물처럼 뿌리를 정리한다거나 털어버리거나 물에 적셔가지고 심어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종류가 아니에요. 살긴 하지만은 몸살을 그만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트 통째로 포트만 제거하고 심게 되는데 심었을 때도 이 엄나무하고 두릅뿌리가 이 상토 안은 부드럽고 또 흙은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잖아요. 상토에 비하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돌려요. 대부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 뿌리를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뭉치다가 뿌리가 뒤늦게 이렇게 뻗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통풍에 이렇게 꼬이다 보면 통기성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도 두릅은 1년, 2년 지나다 보면 뻗어나간 거에서 새로운 개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해요. 그런데 엄나무는 이 안에서 이 꼬인 게 또 포트를 심으면 흙으로 가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안에서 더 돌립니다. 심어놓은 포트째로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더 돌려요. 상토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은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이 안에서 좀 돌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엄나무 뿌리의 특성은 두릅과 달리 이 어느 정도 3년, 4년 되면은 굵은 뿌리들은 목질화가 되면서 잔뿌리들을 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부딪히고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에 문제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심각하게 있구나라고 작년 가을에 굴치를 다 해보면서 제가 새롭게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다른 계기도 있었어요. 이상기후가
자꾸 빈번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장마가 사라지면서 작년에 뒤늦게 심은 한 두세 농가에서 타격을 좀 봤어요. 저는 묘목을 출하하고 나서 포토묘를 출하하고 나서 어떤 재배자님이 잘 안 됐다는 타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이거 못하겠다라고, 이거 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한다라고 이미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또 가을에 캐보니까 생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는 절대 접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접었어요. 원인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은 포트에 심어서 이 좁은 포트에서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엄나무하고 두릅 포트면은 그냥 바로 노지에다 식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 안에서 이 부드러운 상토 안에서 더 돌리고 정 갈 데가 없을 때 땅속으로 뿌리를 뻗더라. 그걸로 인해서 이 뿌리가 겹침으로 인해서 또 엉킴으로 인해서 뿌리 생육에 문제가 오고 어미모수가 이미 꼬여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태에 나간 게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엄나무는 치명적입니다. 엄나무는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대로 자라면서 나중에 엄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엄나무는 가지가 두꺼워진 거에 비례해서 뿌리도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4년, 5년 시간이 지나면서 온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 몇 개만 남기고 이 나머지 잔뿌리들을 전부 퇴화시키는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꼬여 있는 상태라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접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용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몰랐을 때는 당당하게 하고 나 잘 키웠네, 내가 낸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알고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포토묘를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거는 몰라서 판매했어요. 알고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부쩍 이렇게 포토묘 예약을 이렇게 사전에 저희 집은 이제 주로 예약제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전 예약들을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데 저희 포토묘 판매 재배도 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포토묘를 하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뿌리를 많이 돌리지 않게 하고 최소한으로 이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만 되면 이식을 해서 관수해서 키우는 게 뿌리를 포트 안에서 많이 돌려갖고 뿌리가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뿌리가 최대한 돌리지 않게 해서 노지에서 옮겨서 심는 게 유리하다. 그나마 한다면 그거 하나 있고요. 포트 안에서 긴 시간 키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포트가 다 나쁜 게 아니라 포트가 작은 포트가 문제이다. 뿌리를 3개월, 4개월 키울 때 그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포트를 사용하면 이거에 대한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를 전제로 하는 재배자 입장에서요. 포트를 세치 포트, 세치 반 포트 쓸 걸 커다란 분에다가 심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온 재료값도 많이 들지만 배송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배송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방법은 있지만 포트 용량을 좀 더 크게 해서 키우는 방법은 있지만 그거는 구입하시는 분도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재배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방식이나 가격 산출이나 또는 배송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토묘를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포토묘를 생산하는 농가들에서 저를 향한 비난의 눈길이나 비난이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덜 키워서 보내는 거. 저희도 올해 제가 올 가을에 다른 품종은 모르겠지만 이영드룹 1호 품종에 대해서는 그거를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재배 농가가 있어요. 포토묘를. 그래서 제가 많이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포트를 조금 더 큰 거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위탁 판매죠. 그래서 이영드룹 1호 품종은 워낙 인기가 뭐
품종이 좋고 나쁘고의 그걸 떠나서 홍보가 잘 돼서 어떤 분이 홍보를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그게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텃밭 농가들이나 또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뒤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풀 관리가 어려워서 종군 식재를 못하고 포트묘를 이렇게 멀칭을 해놓고 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2형 드룹 1호 포트묘는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엄나무보다 두릅나무는 그나마 좀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절 재배하지 않지만 수요가 너무 많고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를. 그래서 2형 드룹 1호 한 가지는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신구드룹 포트묘도 많이 찾으세요. 직거래로 1대1로 저하고 상관없이 1대1로 소개해드릴 농가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는 어떻든 간에 두릅은 좀 양호하다 하니 뭐 번식해서 새로운 개체 나오면 괜찮다고 하니 그래도 나는 그걸 심어야 되겠다 편리상 하시면 문자로 전화 통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간에 전화 오는 거 저 대부분 99% 안 받습니다. 일에 방해가 돼요. 농사꾼은 파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농사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화는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항상 문의기를 남겨두시면 그 문의에 제가 전화로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농가들 연락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과 정군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더 좋은 조건이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다놓고 말씀드리는데요. 임지에서 이 잡풀이나 잡목이 있어서 나는 키우기가 재배 조건이 안 맞아. 그럴 때는 나무부터 키우고 봐야 되니까 묘목이 1순위죠. 그리고 나는 주말농이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디테일한 관리가 어려워. 그러면 묘목이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문 농가라서 재배지 조성을 잘 해야 되고 또는 이거를 해서 앞으로 수익도 올려야 되고 잘 해야 된다. 조건이 좋아야 된다. 최고의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군 식재가 생육의 원리상 1번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한 가지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공유해드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공유해드리지 않은 거는 이 업이 묘목과 종군을 판매하는 업이라서 먹고 사느라고 저한테 불리하니까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공유를 하지 않은 측면이 100%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한성과 내서성은 지상부 위로 올라온 자라난 나무에 한해서 내한성과 내서성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뿌리는 싹을 돋아냈지 않았죠. 그 안에서 아직 가지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뿌리는요, 저 아주 제일 더운 쪽에 있는 뿌리를 갖다가 겨울에 이쪽에서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누가 검증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해드리는 정도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논문 발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뿌리를 전국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보고 가을에 추울 때 심어보고 이렇게 한 결과 뿌리는 내한성과 내서성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더라 피해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리를 심어서 내 지역에서 뿌리를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를 올리고 가지가 형성됐을 때 그게 내 지역 나무입니다. 내 재배지에서 뿌리를 올리게 해서 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그 땅 속에서 나올 때부터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묘목보다는 뿌리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묘목은 1년짜리 키우면 내 밭에 심는 순간 2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갱신 주기가 빨라집니다. 뿌리는 내 밭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내 밭에서 싹을 돋게 했고 그러면 수명이 그때가 1년 차입니다. 그러면 묘목을 재배지를 조성했을 때 갱신 주기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풀 관리가 안 되는, 잡목 관리가 안 되는 임지 재배지, 농사에 집중할 수 없어서 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무를 죽일 바에는 묘목이 1번. 그리고 나는 전문 농가로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장 좋은 최상의 조건의 나무를 키워야 되겠어 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1번. 텃밭 농가에서 밭두개 이런 데 심어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집 식구들 먹을 거 따야 되겠어. 그럼 종근도 1번, 묘목도 1번. 둘 다 애정과 관심으로 몇 그루 키우면 되니까 그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게 키우면 돼요. 그렇지만 묘목이 빨리 키우는 건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게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뿌리가 전국의 거 다 갖다 심어도 괜찮다고 내한성, 내서성 없다고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는 두릅나무, 판매되는 두릅나무 전 품종의 뿌리를 한 평당 2주씩 식재를 해서 뿌리 생산을 전문적으로 해요. 지금까지는 신구 품종만 별도로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워낙 신구하고 찾으니까.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전 품종을 뿌리 전문 생산용 따로 전 품종 두릅나무 그리고 묘목 생산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묘목과 뿌리 생산의 판매의 기준선을 8대2로 잡았어요. 뿌리 판매를 더 많이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배자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뿌리 식재이기 때문에 뿌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비율을 잡았어요. 재배해서 어디서 구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곰팡이 잘 피지 않게 이 뿌리의 조직을 단단하게 흡혈되지 않게 잘 싹이 돋게 이거를 단단하게 키우는 재배 테크닉을 나만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라도 지금 정도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말하지 못했냐면 그 정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 최고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재배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왜 포트를 심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예의가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구독자님들도 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작업 요건상. 저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고객님들한테 배송할 거 캐고 배송하고 이게 1번이에요. 1번. 1순위가 배송입니다.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엄청나게 전쟁같이 쓰나미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2번이 가을에 또 판매할 묘목과 종군을 심어요. 이미 많이 심어놨어요. 판매할 거 심고 하다 보면 저희 거가 시기를 꼭 놓칩니다. 제때 못 심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제가 울어요. 맨날 막 절절 매고.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제 거 심어가지고 맨날 망칩니다. 묘목과 종군은 3월달 안에 최대한 심어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5월달에 식목일이라서 대부분 늦게, 아직까지도 텃밭농가에서는 늦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좋은 묘목, 좋은 종군 없습니다. 지금은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 3월달에 심으셔야 돼요. 3월달에는 생육의 이치상 땅속에서 물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리고 나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무가 촉을 돌리기 전에 뿌리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에 최대한 딱 녹자마자 이렇게 3월달 안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싹 틔우고 뿌리 물 돌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묘목해가지고 심고 이렇게 하면 고사 확률이 빈번해집니다. 빈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죽어요. 싹 틔운 나무에서 빼낸 종근, 특히 엄나무 종근 이런 거는 사용하면 실패 확률을 이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튼 나무 심으시면 안 되고요. 싹 튼 나무에서 얻어낸 엄나무 종근은 안 되고요. 두릅 종근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중 가능하니까 다만 재배 테크닉이 조금 필요합니다. 식재 시기를 늘 놓쳐서 맨날 울다가 포토에다가 심어가지고 여유롭게 봄 식재 끝난 다음에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편안하게 심자고 해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솜유불을 걷었는데요. 솜유불 덮어서 싹부터 올려가지고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워낙 춥기 때문에 이미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휴식 기간만 주고 있는 거예요. 싹 올리지 않는 온도를 관리합니다. 열선 2개 돌렸고요. 바닥에 비닐 얇은 거 하나 돌렸고 안에 속 비닐 포장이 있고 일라이트 부직포. 요거 일라이트 부직포라는 건데요. 요거 한 장만 덮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소중한 제가 아주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품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솜유불까지 덮어놓은 건데 두릅순이 순을 이렇게 촉을 틔우는 온도는 봄에 18도입니다. 기준선이 18도예요.
거기에서 기준을 해서 저는 야간에는 7도에서 8도 정도, 6도에서 8도 정도 이 온도 관리가 되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선 2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불 덮어놓으면 저희 기온에서는 7도에 6도에서 8도 기온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거 열어버리면 또 제일 높아봐야 10도, 11도예요. 그 정도 상태에서는 싹 안 올립니다.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드물어요. 이미 눈이 만들어진 애들이 경우가 많겠죠. 이미 눈이 커다랗게 이렇게 촉을 튀었던 애들은 살짝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굉장히 더디게 올라옵니다. 속비닐을 하나 덮은 이유는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비닐을 밑에까지 치맛자락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속비닐을 하나 덮었고요. 그리고 이 일라이트 부직포는 겨울에 이렇게 열어놨을 때 내외부 온도가 이거 하나로 통기성이 되면서 1도 정도 얘가 보온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일라이트 부직포를 이렇게 했고, 겨울에는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덮어주고, 전열선을 두 개를 깔아서 얼어 터질 정도다 그러면 센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얼어 터질 정도 날씨 아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꺼져요. 요즘에는 그렇게 기능이 됩니다. 이 열선 2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 6도에서 8도, 낮에 이불 젖히면은 해가 아주 좋은 햇살이 내릴 때도 11도 이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선에서 멈추더라. 그러면은 그냥 재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미리부터 키우고 싶다고 했으면은 18도 책정을 하면 얘들 싹 틔웁니다. 근데 저는 싹 틔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시간적인 여건이 있을 때 해놨을 뿐이에요. 이 시기에 아니면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온도 설정을 18도, 22도, 야간에 18도, 주간에 22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인위적으로 알아서 조절을 하면 무조건 싹 바로 올립니다. 그게 이 식물의 생육 원리잖아요. 온도 맞고 습도 맞으면 싹 틔우는 게 식물입니다. 이거는 이 포토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불을 덮어놨어요. 여기 이불을 덮어놨어요. 여기는 왜 이불을 덮었는지 그냥 여기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찐 구독자님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주기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불을 덮어서 낮에 햇살이 비치면 햇살이 못 들어가게 차단시키고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2차 실험 재배할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 끝까지 있어요. 요 이불 덮어놓은 데는 빛이 못 들어가게 한 곳은 이 대목입니다. 지금 요 속에 넣어놓은 지 한 8일 됐냐? 열흘 됐냐? 한 8일, 9일. 내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한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일 정도 됐는데 이 상태에서 9일 정도 됐을 때 곰팡이균 없고요.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촉송재배, 단마디 촉송재배용으로 2차 실험 재배용으로 이렇게 여기 봐보자.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 이렇게 보면 그대로 유지하고 곰팡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한 9일 정도 됐어요. 속에 넣어놓은 지. 그래서 요 비닐이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은 하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놓고 나서 별다르게 물 공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막 넣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라서 물 속에 20시간, 18시간에서 20시간 이상 담궈가지고 물에다 그냥 살균제 안 섞고 요거 담글 때 지베렐린을 섞는 거는 일본에서 실험한 자료가 사례가 있지만 우리 농약 톱시넴이라든가 아니면은 메탈락실 뿌리 살균하는 살균제를 넣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건 농약이에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하면 걔네들이 흡수성이라서 요거 타고 들어가서 이 눈에 농약 잔류랑 검출됩니다. 그런 톡시넴이라든가 메탈락실 계열 살균제 풀어가지고 요거 침지시키면 그거 농약 덩어리니까. 참고로 메탈락실이라는 농약은 6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순 생산해갖고 8시간 동안 잔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에다가 충분히 24시간까지 담궈도 됩니다. 이렇게 온도계 이렇게 측정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이름표를 다 있어요. 이름표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기 때문에 저는 실험재배이기 때문에 종류대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목을 자를 때 요거 일부 조금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상, 중, 하를 분리해서 다 이름표를 달아놨어요. 품목 이름하고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중간 부분이 제일 촉성재배가 잘 되고 2번이 아랫부분이고 상단 부분이 3번이라고 이렇게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론을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때로는 이렇게 긴 것도 준비를 했어요. 긴 거를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꼽았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 요 안에서 9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 색깔이 약간 이렇게 자색을 돌렸죠. 색깔 약간 눈이 움직였죠. 요 상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지금 1차 실험 재배 한 거를 걷어낼 때까지 이렇게 둘 거예요. 촉성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서 재배사를 몇 개씩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촉성 재배사 하나 가지고 1회전 시키고 나서 이걸 싹 걷어내고 나서 다시 치상해 가지고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사는 하나일 때 그 전처리, 그 전 과정을 잘라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걸리잖아요. 단마디를 잘라서 보통 3, 4일 이내에, 늦어도 4일, 보통은 3일 이내에 담궜다가 꺼내서 세척해가지고 치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르고 뭐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 재배 단계입니다. 이 결과치에 대한 거는 다음에 2차 실험 재배에 대한 것을 공유할 때 자세하게 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거고요. 3주 동안 제가 이거 포토 작업하고 촉성 재배하고 또 촉성 재배 체험 교육 있고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래서 그 3주 동안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 저하고 통화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0.12%밖에 전화 안 받았어요. 문자로 문의하신 거에만 답글을 드렸을 뿐이지 전화 주간에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거 받았다간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금강농원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이거 유선전화 통화 시도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문의사항을 남기시거나 용무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판매 공지를 제가 판매 공지만 요즘에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예약 판매 공지 그거 댓글에 남기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남기시거나 이 3종은 제가 늘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일 끝나면 심야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답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이 우선이라서 농사꾼은 일이 우선입니다. 일 잘해 놓으면 나무 잘 키워놓고 뿌리 잘 키워놓으면 파는 거는 저절로 팔려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화에 대응 안 하는 방침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무나 용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